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늘은 높았고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가운 회색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김민준, 나이 48.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CEO,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나는 퇴근 시간, 늘 그렇듯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화려한 로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다.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인 눈빛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들 속에는 단 한 점의 따스함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거대한 성공의 상징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때였다.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을 막아선 것은 3명의 아이들이었다. 똑같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똑같은 하얀 리본을 달고 있는 3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었다. 그들의 나이는 대략 6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나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나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니 나의 차가운 목소리에도 아이들은 겁먹지 않았다. 가운데에 서 있던 아이가 앞으로 나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쪽지를 내게 건넸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니? 내가 묻자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읽어보세요, 아저씨. 나는 아이의 말에 쪽지를 펼쳤다.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지, 민서, 미나예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없대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아저씨가 아빠 대신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쪽지를 읽고 숨을 멈추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아저씨가 아빠 대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쪽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가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 따스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이 쪽지는 누가 주라고 했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들은 동시에 말했다. 엄마가요. 나는 그들의 대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아프다는 아이들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들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았을 때 그런 의심은 곧 사라졌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쪽지를 건네받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보자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채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작은 불꽃 같았다. 나는 김민준, 48배 CEO. 내 삶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짜여진 거대한 기계와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회사에 출근해 하루 종일 회의와 결제를 반복했다. 저녁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홀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했다. 나는 10년 전 내 첫사랑을 잃고 난 후부터 이렇게 살아왔다. 내 첫사랑의 이름은 이지연. 대학 시절 만난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을 위해 그녀를 놓아주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녀에게 소홀해졌고 그녀는 결국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나의 성공이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내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고 살았다. 나는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일과 성공으로 채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은 더욱 텅 비어갔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6살짜리 새 쌍둥이 아이들이 내게 내민 쪽지. 그 쪽지는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 쪽지를 버리지 못했다. 나는 내 가방 속에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 왜 내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겠다고. 나는 나의 텅 빈 인생에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똑같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회사에 출근해 숨막히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 작은 손으로 건네주었던 꼬깃꼬깃한 쪽지. 나는 그 쪽지를 버리지 못했다. 나의 가방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꺼내보곤 했다. 서툰 글씨로 쓰인 아빠라는 단어는 내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잊고 지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가 왜 이토록 그 아이들에게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사랑, 지연이와의 추억 때문일까? 아니면 내게도 가정이란 것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일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존재가 나의 텅 빈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아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하면 그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아이들의 이름은 김민지, 김민서, 김민아, 그리고 그들의 엄마는 강은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다. 보고서에는 강은지의 힘겨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28살의 나이에 홀로 새 쌍둥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나는 가슴이 아팠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보냈던 쪽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절박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평소 입던 고급스러운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녀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식당이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후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계산을 할 때도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내 첫사랑 지연이와 닮은 점이 많았다. 따뜻한 눈빛,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그녀가 잠시 쉬는 시간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강은지 씨 맞으신가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신가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잠시 주춤했다.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쪽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말에 그녀의 얼굴은 순간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시켜서. 하지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혹시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병원비는 혹시 얼마나 됩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냥 잊어주세요. 저희는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녀는 나의 명함을 받아들고 한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명함을 돌려주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나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그녀의 식당을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나의 차갑고 굳게 닫혔던 마음이 그들로 인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변화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매일 식당에 가서 은지 씨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바빴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 역시 엄마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식당에 놀러 오곤 했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모습은 나의 텅 빈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았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 친구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응, 아저씨는 엄마를 잘 알아. 나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왜 엄마랑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어요? 아이의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때 은지 씨가 다가와 민지를 데리고 갔다. 그녀는 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나를 경계했다. 그녀는 나의 부유함과 나의 사회적 지위를 믿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그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는 낯선 사람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식당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찾아갔다. 은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게 다가왔다.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아이들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쪽지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제 삶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건네준 쪽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은지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제가 버린 사랑,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가족의 꿈. 저는 아이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은지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아이들 아빠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저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내게서 그녀를 버린 전 남편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린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나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도와주었다. 그녀가 식당에서 힘들어할 때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식당에 후원금을 보냈다. 그녀의 아이들이 아플 때 나는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 그녀는 야근을 하며 힘들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그녀의 힘든 삶,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믿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인생의 구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은지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아이들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매일같이 찾아가 그녀를 도왔다. 접시를 나르고 손님을 응대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불편해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도우려 노력했다. 그녀는 결국 나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의 말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혹시 저에게 무슨 기대를 하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과 아이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것을 당신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나의 솔직한 고백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성공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의 자존심 섞인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지 씨, 당신은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저에게 구원입니다.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식당 일을 도우면서 그녀의 힘든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들은 늘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며 조금씩 다가갔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내가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보았다. 아이들은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은지 씨가 숨겨놓은 통장을 발견했다. 통장에는 몇십만 원의 장어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통장 한 구석에 민지, 민서, 미나 병원비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글자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비를 아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내게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암투병 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씨, 혹시 몸이 많이 안 감가 좋으신가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거짓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나요? 나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1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했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 지연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은지 씨,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당신은 저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나의 고백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나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성공과 부유함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구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은지 씨의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가 내게 기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 또한 자신의 삶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나의 첫사랑 지연이를 잃고 난 후 홀로 외로움과 싸워왔다. 그리고 은지 씨는 아이들의 아빠를 잃은 후 혼자서 아이들과 병마와 싸워왔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었다. 나는 은지 씨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지 씨,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의 곁에 제가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울음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울음은 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통해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은지 씨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녀에게 다가갔는지, 내가 왜 이토록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첫사랑 지연이를 잃고 난 후부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 나의 이야기를 들은 은지 씨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저처럼 외로웠군요. 당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사랑과 위로를 찾았다. 나는 은지 씨에게 병원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돈으로 제 병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섞인 말에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나의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은지 씨의 삶에 더 깊이 관여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녀를 도왔고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에는 그녀 대신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이제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원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은지 씨의 병원 진료 날짜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비밀로 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말았다. 그녀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거부할 것을 알았기에 나는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다. 그녀는 병원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나를 의심했지만 나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다. 나는 은지 씨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 씨, 혹시 제가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도 될까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어드리겠습니다. 평생. 나의 고백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아이들 곁에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았다. 나의 인생의 구원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 나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은지 씨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집밥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의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녁에는 은지 씨의 따뜻한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나의 인생은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았다. 나는 은지 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녀를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켰고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처음에는 나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꼭 나아야 합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나는 회사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은지 씨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함께 걸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나의 곁에서 점점 더 밝아졌고 그녀의 병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나의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지 씨의 전 남편, 아이들의 친아빠가 나타났다. 그는 우리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당신이 누군데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빼앗아가 당신 같은 부자가 우리 가족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잖아. 그의 말에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아이들과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은지 씨의 전 남편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내 대해 나쁜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민준이는 나게 물었다. 아빠, 왜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그 진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은지 씨와 함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전 남편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혔다. 나는 그의 비난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나는 그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다. 나는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나의 모든 성공과 부유함은 이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지면 은지 씨와 아이들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지면 나의 인생은 다시 텅 비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되찾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싸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은지 씨와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인생을 걸고 싸웠다. 전 남편과의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그는 내가 은지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렸다. 나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언론은 나의 사생활을 파헤쳤고 사람들은 나를 탐욕스러운 기업가이자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다. 나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잃을 것은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내가 되찾은 가족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다면 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전 남편의 변호사가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곁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들의 원망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은지 씨는 나의 곁에 있었다. 그 사람은 제가 아플 때도, 아이들이 힘들 때도 곁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돈과 명예를 탐내는 것뿐입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지 씨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나의 삶을 구원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나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남편은 아이들의 친부였고 법적으로는 그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나는 내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은지 씨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은지 씨에게 말했다. 은지 씨, 제가 이 싸움을 멈추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나의 말에 은지 씨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 없을지라도 당신과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말에 은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하지만 나는 나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전 남편과 만났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가세요. 대신 내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나의 제안에 전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그저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당신 진심입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을 떠났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내가 되찾은 가족까지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늘 은지 씨와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나를 구원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이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지도 않았다. 나는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나의 삶은 평화로웠고 조용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비극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평생 이 행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내가 되찾은 가족까지도.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났다. 나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지 씨와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들의 미소를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들을 잊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내가 기부한 재단에서 보낸 소식지를 보게 되었다. 소식지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은지 씨와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소식지에는 은지 씨가 재단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었다. 나는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닿기를 바랐다.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이제 6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다. 나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나는 여전히 작은 오두막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년 지혜의 묘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묘비 앞에 앉아 나는 그녀에게 나의 안부를 전했다. 지혜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네가 바랐던 대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겠지. 언젠가 그들이 나를 찾아올 날이 오겠지. 나는 그녀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혹시 김민준 씨 맞으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나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6살 아이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네, 제가 김민준입니다.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정말 저희 아빠 맞으시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너희 아빠다.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미나는 내게 말했다. 아빠, 그동안 왜 저희를 떠났어요? 왜 저희 곁에 없었어요? 그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꽉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내가 그녀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미안하다. 미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빠. 저희는 아빠가 저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빠가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빠를 용서합니다. 나는 미나의 말에 오열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의 사랑을 잃지 않았다. 나는 미나와 함께 은지 씨와 민서, 민준이를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를 용서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나는 내가 이룬 성공과 부유함을 모두 잃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었다. 나의 인생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사랑과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의 마지막 비극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미나는 28살에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살아온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나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미나의 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늑했다. 작은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은지 씨가 만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그 모든 풍경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 아저씨 왔어. 미나의 목소리에 은지 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민서와 민준이도 함께였다. 민서는 미술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민준이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나의 말에 은지 씨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기부한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와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작은 도움이었을 뿐인데 그들은 내게 모든 공을 돌렸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은지 씨는 내가 떠난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이 떠난 후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빠가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더 큰 것을 희생했다고. 저는 당신의 진심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은지 씨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믿고 아이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사랑은 나를 떠나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민준이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공부를 했고 아빠가 남겨준 사랑으로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 멀리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그를 꽉 끌어안았다. 나는 아이들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제가 당신들의 곁에 있어도 될까요? 제가 다시 당신들의 아빠가 되어도 될까요? 나의 말에 은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하죠. 당신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당신은 늘 우리의 아빠였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았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고, 저녁에는 은지 씨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기적과 같았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얻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지도 않았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지 씨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아빠이자 남편이 되었다. 평범하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삶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아빠라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은지 씨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꿈만 같았다.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예전에 알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았다.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은지 씨와 함께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있었다. 은지 씨는 내게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당신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당신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저희를 지켜주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사랑은 나의 삶을 구원했다. 그녀는 나의 빛이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했다. 나는 이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나는 은지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내게는 기적과 같았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다. 미나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고, 민서는 촉망받는 화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모습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70대 노인이 되었고 은지 씨와 함께 시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나의 삶은 평화로웠고 조용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은지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은지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의 말에 은지 씨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지연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의 인생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사랑과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얻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야 완성되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내가 꿈꾸던 완벽한 가족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